그래서 보시면은요 71번 보시면 어디 갔냐 71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가 밑줄 치시냐면 잠시만요. 아까 71번 안 풀었죠. 71번은 일반 전표인데 깜빡했네. 71번에 별표 3개 치세요. 죄송합니다. 71번만 일반 전표예요. 뭔가 이상하다 했다. 71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런 식으로 세모에서 잘 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총 3줄로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는 답만 구해야 되는데 요거는 좀 과정도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되거든요. 문제 푸시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일단 8월 9일 거기 보시면 일본에 소재한 야마다 상사로부터 원재료 100만원을 구입하면서 외상으로 했대요. 그러면 원재료 1000만원. 왜냐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엔화는 공 2개 제외하고 계산하셔야 돼요. 왜냐면 거기 1000원 옆에 보시면 100엔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엔화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동계산을 할 때 100엔당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공을 몇 개 빼셔야 돼요. 2개 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100엔당 얼마가 아니고 1엔당 얼마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1로 만들려면은 공을 몇 개를 지우셔야 돼요. 2개를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 2개 지운다라는 거 그거 좀 필히 숙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원재료 1000만원에 외상매입금 1000만원 야마다. 원래는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이해를 위해서.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9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외상매입금 100만원만큼 줄여야 돼요. 왜냐면 여기 위에다 제가 적어드리면 100만엔 곱하기 10원 하면은 1000만원 나와요. 엔화는 그냥 한글로 쓸게요. 그 다음에 100만엔 곱하기 거기 보시면 900원이 아니고 9원이에요. 그러면 1000만원이 90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1000만원이 900이 된다는 얘기는 100만원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화가 줄어들면은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외화 나오면 항상 2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환 차익하고 외환 차손. 요거는 실제.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이익하고 외화 환산 손실은 결산할 때. 그래서 여기는 결산이기 때문에 외화 환산 이익이에요. 근데 왜 이익이냐면 갚아야 될 게 100만원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우리 줄어들면은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 5월 27일입니다. 그래서 요게 8월 9일 금액이고 그 다음에 이게 12월 31일 금액이고 그 다음에 100만엔 곱하기 거기 보시면은 얼마가 됐어요? 마지막에 9.5원 돼서 950 된 겁니다. 라고 일단 금액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5월 27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하나하나씩 다 할 줄 아시면은 틀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하나씩 다 하려면은 좀 연습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필요한 건 5월 27일이죠. 그래서 결론은 거기 지문에 보시면 현금으로 상환했대요. 그래서 현금으로 950 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 차변의 외상 매입금은 지금 900으로 되어 있어요. 야마다. 그래서 결론은 환율이 오름으로 해서 50만원 더 준 겁니다. 그리고 요런 거 비슷한 거 요번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최근 어쨌든 환율이 한참 이슈였었잖아요. 그 다음에 더 줬으니까 외환차 손 50.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내용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냐면 원래 처음에는 1000만원 갚아야 돼.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은 900만 갚으면 돼. 그 다음에 5월 27일 날은 얼마 갚으라고요? 950 갚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결산 때 줄어드는 건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산 아닐 때에는 외환 차익이나 못 쓴다고요. 외환 차손. 그래서 그런 거 차이점들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3단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때마다 이런 식으로 좀 길게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저기 이제 7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품의 세금 계산서. 그래서 제품의 세금 계산서 나오면 뭘로 처리를 하세요? 제품의 세금 계산서는 매출의 과세, 광주, 부. 그 다음에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인데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부가세 포함. 포함이냐 별도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가가치세 뭐라고요? 포함이에요. 그러면은 4070이 아니고 3700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금이 370. 그래서 합쳐서 4070이에요. 그 다음에 차변에 돈은 뭘로 받았냐면 외상으로 하셨대요. 그러면 외상으로 했으니까 뭘로 처리하세요? 외상 매출금 4070. 그 다음에 73번 보시면 원재료를 사셨습니다. 매입과세의 세화의 부. 그래서 차변에 원재료 1000, 세금 100. 그 다음에 대변에 배소양도 했죠? 받으러음 600, 별이. 그 다음에 대변에 수표 발행했죠? 당좌예금 500. 그래서 배서 나오면 무조건 무수 나옴이라고요? 받으럼. 그래서 제가 무조건이라는 말 쓰면 그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무조건이라는 말 안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버전이 또 다른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제가 무조건이라고 안 했는데 외웠다가 다른 버전으로 나와서 틀리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외울 거냐 말 거냐 고민되시는 분들은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다른 버전이 있으면 다른 거 있으니까 외우지 마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7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출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매출거래처에 뭐요? 세금계산서.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요. 요거 불공이에요. 왜냐면 거래처 나오면 뭐라 그랬죠? 접대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불공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매입의 불공, 우성, 부. 차변에 800번대 접대비 165. 왜냐하면 불공은 꼭 합쳐서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150에 15 더하니까 165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수표 발행했대요. 당좌예금 65만원. 그 다음에 100만원은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안 줬죠? 미지 급금 100만원 정리하시고 75번. 그 다음에 75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세금계산서. 그래서 요거는 매입의 과세입니다. 그리고 매입 매출 헷갈리시면 꼭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 매출하고 매입이 있는데 매출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라고 나오면 매출. 그 다음에 여기는 받았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뭐 받았다 이렇게 나오면 매입. 그 다음에 팔았으니까 돈 받아야 되잖아요. 돈 받았다라는 문구가 있으면은 매출. 돈 준다라는 내용이 있으면은 매입. 왜냐면 우리가 사면은 돈 줘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연관을 해 놓으시면 좀 편해요.
그래서 75번은 일단 매입과세고요. 한국상사. 그다음 한국상사가 우리 회사예요. 경기전자. 그리고 이거 틀리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여기 잠깐만 보세요. 시험 보실 때마다 여기 위에 우리 회사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이 틀린 것들은 시험장 가시면 틀릴 확률이 현저히 낮아져요. 왜냐면 지문에 우리 회사 이름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우리 회사 이름이 없으니까 경기전자로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전자는 차변에 거기 보시면 특허권 800만원짜리 받으셨대요. 그 다음에 세금은 10%니까 얼마예요? 80. 그 다음에 대변 이키 포인트입니다. 우리 주식 발행 나오면 요렇게 되죠.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 그래서 1000주 발행했는데 액면가는 5,000원이니까 자본금은 500 나와요. 그 다음에 1000주 발행하여 교부하고 80만원은 미지급했대요. 미지급금 80만원. 그 다음에 대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 설명은 드릴게요. 이 문제도 절대 쉬운 문제 아닙니다. 왜냐면 이런 거 잘 안 내니까. 이런 문제들이 꼭 많이 나올 땐 2개까지 나오는 시험도 있고 안 나오는 시험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많이 안 나오면 합격률은 좀 올라가고, 새로운 게 좀 많이 나오면 합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새로운 거를 잘 풀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거든요. 그래서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액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주식 500만원어치 발행해서 800만원짜리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 800만원짜리 갖고 왔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으로 이익 보는 걸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주식으로 손해보는 건 뭐라 그래요? 주식 할인 발행 자금. 그래서 그거 잘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76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로컬 LC 내국신용장 영세율 세금 계산서. 맨날 쓰는 거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영세율, 그 다음에 내국 로컬 LC가 영어로 내국신용장 영어가 로컬 LC예요. 그 다음에 구매 확인서 중에 몇 개만 나오면 된다고요? 하나만 나와도 됩니다. 여러 개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76번은 매출의 영세, 그 다음에 거래처는 영우 9, 대변의 제품 매출 2,000, 그 다음에 계약금 받은 거 있대요. 먼저 받았다 선수금 200 먼저 받았고, 나머지는 5일날 그 통장으로 받았죠. 5일날. 그러면 보통 예금 1,800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정리 다 되신 분들은 77번부터 몇 번까지냐, 여기까지구나. 81번까지, 여기까지가 일반 전표입니다. 또 풀어보세요. 4시 반에 맞출게요. 다음에 77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7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원천징수. 그래서 원천징수 나오면 제가 써드리는 거는 매번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원천징수 보시면 줄 때는 예수금, 받을 때는 선납세금, 이자 수익이랑 법인세 중간량. 그래서 거기 내용 보시면은요, 77번이죠? 네. 거기 보시면 교육했습니다. 우리 교육하면 뭐라 그랬죠? 교육 훈련비세요. 그래서 생산부서니까 500번대 교육훈련비인데 거기 26,400원하고 573,600원 더하면 60만원. 그래서 차변이 세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전이냐 세우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세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변이 세후입니다. 그래서 예수금, 세금으로 26,400원 띄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현금 드렸대요. 57만 3,600원.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78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토지. 그래서 토지가 5,260이에요. 왜 다 더해야 되냐면 거기에 있는 거 다 부대 비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그랬죠? 원가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 다 합쳐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수수료는 현금 줬대요. 세금하고 260. 그 다음에 토지 살도는 통장에서 드렸대요. 보통 예금 5,000원. 그 다음에 79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자기 주식. 요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틀리냐면 요것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요. 시험 보실 때. 일단은 대변에 자기 주식 300, 그 다음에 500만원에 팔았죠. 요것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여긴 어음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뭐 때문에 어음 쓰면 안 돼요? 자기 주식은 팔려고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시험 볼 때 제조회사지 주식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받을 어음 쓰시면 안 되고 미수금 쓰셔야 돼요. 그래서 설명 다시 한 번 더 드릴 겁니다. 미수금 서해. 그 다음에 결론은 300만원짜리 500 받았잖아요. 비싸게 팔았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 200. 일단 적으시고. 그래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여기에 있는 내용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번하고 아마 똑같은 설명이 될 거예요. 이게 수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틀이 잡혀버려서 이게 장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 우리 그 매출 채권에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엄. 그다음에 매입 채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상 매입금하고 뭐요? 지급엄.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합친다는 얘기는 그 두 가지가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관련 없는 거는 안 합치잖아요. 왜냐면 내용적으로 합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관련성이 있어야만 뭐 할 수 있어요? 합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합쳐주는 이유는 두 개가 다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매출금도 그렇고 받을어음도 그렇고 판매와 관련 없을 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둘 다 판매와 관련이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가지고 또 다음 거 해야죠. 그래서 앞에 보시면 8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저기 어디 갔냐. 마지막 줄에 중대하지 않은 것. 마지막 줄에 중대하지 않은 것. 그것도 좀 잘 봐주셔야 되는 파트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앞에 보십시오. 일단 80번부터 보시면 우리 그 오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어저껜가도 지나가면서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중대한 오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대하지 않은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개정 과목은 똑같은데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중대한 오류라고 나오시면 300번대 전기오류 수정 손익, 그 다음에 중대하지 않은이라고 나오면 900번대. 참고로 지금까지 한 4번 정도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나온 시험은 아니라는 거,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주임종 단기 채권. 그래서 결론은 이거 분계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못했으면은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이거를 고치게 되면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900번대 전기 오류 수정 손실 45만 원. 왜냐면 50만 원을 5만 원으로 처리했대요. 그래서 잘못 처리하게 된 겁니다. 얼마 잘못 처리했냐면 45만 원어치를 잘못 처리한 거죠. 그래서 45만 원을 처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수할 때 거기 지문에 보시면 뭘로 처리했냐면 주임종 무슨 채권이요? 단기 채권. 이거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자산의 감소. 일단 적으시고 설명 드릴 겁니다. 절대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 자체는 원래.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시면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못했대요. 우리가 하다 보면은 잘못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했으면 냅둬야 돼요,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오류를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요게 이제 고친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고칠 때 어떻게 고칠 것이냐, 요것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주임종 단기 채권으로 잘못했었던 거를 뭐 하겠다? 고치겠다. 그래서 고치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고쳤을 때 우리한테 이익이냐 손해냐 그것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지문에 보시면은 고쳤더니 뭐 했대요? 손해 본 거죠. 왜냐하면 전기오류 수정 손실이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해 보게 됐다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회식비였잖아요. 우리 비용이 원래 늘어나야 되는데 잘못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뭘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위아래 위치가 좀 달라진다라는 거,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81번. 근데 이거 시험에 나오면 난이도는 좀 있는 문제예요. 왜냐면 자주 안 내다 보니까 어떤 계정 과목으로 해야 될지 일단 그게 첫 번째로 헷갈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이익으로 쓸 거냐 손해로 쓸 거냐. 왜냐면 많이 안 풀어보니까 좀 헷갈려 하세요. 그 다음에 8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탕감. 탕감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탕감의 뜻이 뭐죠? 돈 갚는다 안 갚는다? 안 갚는다. 그래서 탕감 받았다 그러면 안 갚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3천만 원 중에서 2,500 받고 나머지는 탕감 받은 겁니다. 차변에 외상매입금 3천. 그래서 우리가 3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그 중에 통장에서 2,500은 나갔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500만 원은 탕감 받았죠. 그러면 결론은 안 갚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 안 갚아도 되는 거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잠시만요. 갑자기 계정 과목이 채무면제이익. 채무는 기억이 났는데 뒤에 게 갑자기 헷갈려서. 그래서 안 갚아도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채무면제이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설명은 또 계속 드릴 거예요. 왜냐면 딴 거 없습니다. 계속 설명 듣고 기억을 시험장 가서 하냐 못하냐 싸움이니까.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갚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게 나오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설명드릴 거냐면, 공짜로 받는 거 뭐라 그래요? 우리 공짜로 받는 거 자산 수증 이익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자산 수증 이익. 그 다음에 지금처럼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채무 면제 이익. 그 다음에 불나거나 지진 날 때 있거든요. 그때는 재해 손실.
그 다음에 보험금 받을 때가 있어요. 보험금 받으면 그때는 보험 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금으로 돈 벌었다. 그래서 무슨 수익이라고 하세요? 보험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나올 때마다 그냥 계속 적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 맞추고 실 겁니다. 82번부터 86번까지 메인 매출 전표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풀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8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계산서. 그래서 계산서 나오면 면세입니다. 그래서 매입의 면세, 현대, 양화, 부 차변에 500번대 복리 15, 대금은 미지급금 15. 그 다음에 8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재료 구입.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그랬죠? 원가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매입의 과세 서울 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내용 보시면 원재료를 샀기 때문에 운반비가 들어간 거잖아요. 요걸 무슨 비용이라 그런다고요? 부대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재료 처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살 때 아니면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 때는 자산 처리하는 거니까 원재료고, 사는 거 아니었으면 운반비가 맞아요. 그 다음에 세금이 5,000원. 그 다음에 현금 줬죠. 그러니까 언제 원재료 쓰는 거냐면은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일 때. 그 다음에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이 아닐 때는 그냥 운반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 때냐 사는 것과 관련이 없느냐 그런 부분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84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 가운데쯤에 보시면 임차. 그러니까 항상 지문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답은 일단 임차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임차했다고. 그래서 뭐라고 적혀 있는지 잘 보셔야 되세요. 일단 매입과세 금호중기부. 차변에 500번대 임차료 100, 그 다음에 세금 10, 대변의 다음 달이죠. 미지급금 110.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85번은 저거 잘 봐야 돼요.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오랜만에 나왔는데 자본적 지출 나오면 자산 처리, 수익적 지출 나오면 비용 처리인데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 둘 중에서 뭘로 할 것이냐, 그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85번. 그래서 결론은 매입의 과세. 그 다음에 한중 자동차 부. 자본적 지출은 자동차 처리하셔야 돼요. 차량 운반구 500.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자동차니까 차량 유지비인데 공장이니까 500번대 차량 유지비 80. 그 다음에 세금 58. 그 다음에 돈은 다음 달에 주기로 했대요. 미지급금 638만원. 그리고 어디에다 하나 더 밑줄을 치시냐면요, 저기에다 밑줄 하나 더 쳐주세요. 마지막에 보시면 복수거래. 복수거래 관련돼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우리 저기 뭐지? 여기 메인 매출 전표 있죠. 메인 매출 전표 넣으실 때에 요 복수 거래는 언제 하시는 거냐면 품목이 2개 이상일 때. 그래서 이때는 복수 거래라고 하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에다 날짜 치시고 유형 잡으시면은 여기 위에 복수 거래라고 있어요. 그래서 품목에서 복수 거래 누르시면 요 밑에다 치는 얘기예요. 왜냐면 요 위에는 품목이 몇 개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팔다 보면 품목이 하나 이상 나올 때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요거 누르셔서 밑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86번 엔화 나오면 공 2개 꼭 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매출의 수출, 그 다음에 니폰사 제품 매출, 그리고 재정환율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200만엔 곱하기 3월 14일이 720원이에요. 재정환율이. 근데 공 2개 빼니까 7.2원입니다. 그래서 1440. 왜냐면 엔화 나오면 꼭 공 몇 개 빼시라고요? 2개 꼭 빼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거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변의 제품 매출 그래서 1440, 그 다음에 차변의 외상 매출금 1440. 왜냐면 3월 30날 받기로 했죠. 그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5시 5분에 그 뒤에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